원주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째 없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콜센터와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상권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상인들은 신청 절차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 연기에 이어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센터도 후원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별 막바지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주갑 선거구 경선을, 통합당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후보자 면접을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에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주가량이 지났습니다. 지역 내 유입 경로가 드러나고 사회 전파 사례도 끊겨서 대체로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하지만 콜센터 집단 감염에 대비하는 등 차단 방역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지역 코로나 유입 경로에 대한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대구와 원주를 오가며 신천지 예배에 참가한 40대 남성을 최초 전파자로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달 16일 태장동 예배에 앞서 나흘 전에 대구 모임방에 참석해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한 겁니다. 2월 9일 날 우리 태장동에서 예배를 보고 12일 날 대구에서 예배 보고 2월 16일 날 다시 태장동에 가서 예배 보고 이 사람이 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어느 정도 드러난 데다 확진자 가족 외에 일주일 가까이 지역사회 전파 사례도 없어 방역당국은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전체가 가파른 확산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의 경우 귀국한 지 14일이 지난 56명은 능동감시가 해제됐고 남은 32명도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음식점과 병원 등의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원주시는 양성 판정을 받고 2주가 지난 확진자의 경우 동선에서 상호를 지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선을 자세한 내용은 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이비인후과다 그러면 그냥 병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주 지난 뒤부터는 그렇게 공개 노선을 바꿀 예정입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가며 교회 시설 폐쇄도 2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최근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지역 내 현황 파악과 더불어 콜센터 근무자들의 유증상 여부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요양원 같은 취약시설의 방역을 집중하는 등 차단 노력은 지금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상권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급기관에서 대책이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지자체도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이고 접촉자도 많지 않았지만 상권은 초토화됐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 안길입니다. 지난 2월 말 이후 장이 열리지 못해 황량할 정도입니다. 겨울 관광객 장사가 주수입인데 올해는 겨울이 따뜻해 시원찮았던 데다 코로나19라는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여기 스키 아니면 등산 많이 오면 무슨 축제 많이 왔는데 요새는 싹 그냥 손님 없어요. 아예? 할 수 없이 문 열어놓고 있는 거죠. 문 안 열 수는 없고. 하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오명순 씨는 최근 소상공인 대출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버겁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지난 6일 최문순 도지사가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8등급에서 10등급까지 풀려면은 유언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최고 중요한 거죠. 다음 주면 다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죠. 평창군은 도의 지침을 따라가는 수준에 그칠 뿐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로 뭐 그런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상 고온으로 겨울 관광객 장사를 망친 평창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지는 상황. 오 씨는 지자체가 지원 정책은 광고하지만 정작 피부로 와닿는 건 없다며 신속하게 지원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와본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는 누구 하나 뭐 어느 정부 책임자라든가 어떻습니까 상황이 한 번도 와본 사람이 없어요.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들도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홀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지역 아동센터, 도시락과 간식, 음료수 등을 종류별로 모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소 돌봄으로 전환되면서 센터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도시락을 기다리는 아이들 생각에 선생님은 점심도 거르고 배달에 나섰고 이틀에 한 번씩 하려던 배달 일정은 하루 한 번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오는데 오늘은 3명 다 같이 나와라. 센터 출발했다. 여러 집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좋기 1시간은 걸립니다. 미리미리 전화를 하고 안 되면 집 앞까지 찾아가 안부를 확인합니다. 전화가 와요. 기다리는 전화가. 오늘은 도시락 안 가지고 오나요? 이러고 이제 전화가 오니까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재미도 있어요. 힘들어도 애들한테 가는 거니까 재밌어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부분 지역에서 아동센터 돌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철원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지역 아동센터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도내 아동 4,700여 명 중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 200명 정도는 센터에 나오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데 아이들끼리만 있거나 한부모, 조손가정 등도 적지 않아 급식이 문제입니다. 센터에서는 식단에 맞춘 점심,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도시락은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으로 아이들이 직접 점심 5,000원, 저녁 4,000원 한도 내에서 결식아동 카드를 쓰기도 합니다. 읍면동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이들은 지금 저희가 해서 그냥 먹이고 있거든요. 학년이 높으면은 먹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바깥으로 챙겨서.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만 집에 있거든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건강상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별 여건이 다르다 해도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갑선거구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박우순, 이광재 두 예비 후보가 맞붙은 이번 경선에서 중앙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이광재 전 지사의 승리를 예측하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지역구를 관리해온 박우순 전 의원의 경우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는 만큼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며 결과는 내일 저녁 7시 50분에 발표됩니다. 미래통합당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공천 경쟁에 4명이 추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한 추가 공모 결과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이충우 전 도지사 비서관, 홍병천 전 농협감사위원장, 김규환 국회의원이 공천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박선규 전 영월군수와 유상번 변호사까지 6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된 가운데 전략 공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택 격리자는 병원이나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접촉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병원과 치료센터, 자택에서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영월군 주천면 용성리에서
농수로 정비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굴착기에 깔렸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엔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건물 100제곱미터가 불에 타 4,9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전반에서 전선 접촉 불량이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이 돌아오면서 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따른 화재가 늘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임야 화재 717건 가운데 3월부터 5월까지의 화재가 37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3월에 발생한 화재 146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8건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다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봄철 화재는 바람 방향이 급격히 변해 부상을 입기 쉽다며 화재가 나는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절차 없이 편성했던 평창올림픽 기념공연 예산이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강원도가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공연 목적으로 한국발레협회에 교부한 보조금 1억 5천만 원 중 3,100여만 원을 당시 협회장과 업체 관계자들이 개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